매슈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말 없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매슈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에게 무슨 의견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좋았다. 하지만 여자아이의 이야기에 기분이 좋아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매슈는 여자들이라면 질색이었고 여자아이들은 특히나 더했다.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겁먹은 얼굴로 슬슬 피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 아이들은 마치 한마디라도 했다가 매슈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굴었다. 에이번리에 사는 번듯한 집안의 여자아이라면 누구나 그랬다. 하지만 이 주근깨투성이 여자아이는 전혀 달랐다. 매슈의 느린 이해력으로는 아이의 통통 튀는 상상력을 따라가기가 꽤 벅차긴 했지만 제잘되는 여자아이의 수다가 싫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매슈는 평소처럼 쭈뼛거리며 말했다. 내 마음대로 실컷 말하려무나 난 괜찮으니까. 어머, 정말 기뻐요. 전 아저씨와 제가 잘 맞을 줄 알았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아이들이란 눈에는 보여도 입은 다물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까지 100만 번쯤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단어를 쓴다고 놀려요. 하지만 거창한 생각은 거창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글쎄다, 맞는 말 같구나. 스펜서 아주머니는 제 여가 입 가운데 떠 있는 게 틀림없대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 여도 한쪽 끝에 단단하게 붙어 있다고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아저씨 집은 초록 지붕 집이라고 부른댔어요. 아주머니한테 다 물어봤어요. 집 주변이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 나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아원에는 나무다운 나무가 전혀 없었어요. 고아원 앞쪽에 볼품없는 작은 나무 몇 그루와 그 주변에 나무처럼 꾸며놓은 작은 조형물이 고작 다였죠. 그 모습이 마치 고아 같아서 보고 있으면 울고 싶어졌어요. 전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오, 가여운 나무들아, 너희도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는 울창한 숲에서 살며 작은 잎기와 6월이면 피는 종 모양의 꽃이 뿌리를 덮고 자라고 가까운 곳에 시내가 흐르고 새들이 가지 위에서 노래한다면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구나. 작은 나무들아, 난 너희들 마음을 다 안단다. 하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 그 나무들을 남겨두고 오려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저씨도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초록 지붕집 근처에 시내가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본다는 게 깜빡했어요. 글쎄다, 그래. 집 바로 아래에 하나 있구나. 어쩜 시내가 근처에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꿈이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꿈이 실현되다니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전 지금 완벽에 가까울 만큼 행복해요. 완벽하게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아저씨는 이게 무슨 색깔 같으세요? 여자아이가 야윈 어깨 위로 따내린 윤기 나는 긴 머리칼을 잡아당겨 매슈 눈앞에 갖다 댔다. 매슈는 여자들의 머리 색깔을 맞추는 것이 서투르긴 했지만 이번 경우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매슈가 자신 있게 말했다. 빨간색이구나. 그렇지? 여자아이가 한숨을 쉬며 따은 머리를 도로 내려놓았다. 한숨이 어찌나 깊던지 평생 겪은 슬픔이 발끝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여자아이가 체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빨간색이에요. 이제 제가 왜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는지 아셨죠? 머리 색깔이 빨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전 주근깨나 초록색 눈이나 깡마른 몸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런 것들은 상상으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화사한 장미꽃같이 발그레한 피부에 눈은 아름답게 반짝이는 보랏빛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말이에요.
전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 머리칼은 빛나는 까만색이다.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다. 하지만 새빨간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져요. 아마 제 평생의 슬픔이 될 거예요. 언젠가 평생 슬픔을 안고 사는 여자아이가 나오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전 가끔 상상하곤 해요. 거룩하게 아름다운 것과 눈부실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것과 천사같이 착한 것 중에서 아저씨는 뭘 고르시겠어요? 글쎄다, 넌 잘 모르겠구나. 저도 그래요. 도무지 고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될 만한 것도 없으니 없어 보이니 고르지 못한데도 상관없겠죠. 확실한 건 제가 천사같이 착한 아이가 되진 못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스펜서 아주머니 말로는 어머, 아저씨, 어머, 어쩜 좋아. 그것은 스펜서 부인이 한 말이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졌다거나 매슈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그저 길 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로 접어들었을 뿐이었다. 가로수길이란 리브리지 사람들이 이름 붙인 4,500m 되는 길로서 수년 전 어떤 나이든 괴짜 농부가 길 양쪽에 심어놓은 사과나무들이 크고 넓게 가지를 뻗어 완전한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머리 위로는 눈처럼 하얗고 향긋한 꽃들이 하늘을 지붕처럼 덮은 채 길게 뻗어 있었다. 커다란 가지 아래엔 자줏빛 황혼이 가득했고 멀리 앞쪽으로는 대성당의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장미 문양의 창처럼 아름답게 물든 하늘이 살짝 내다보였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이의 말문을 닫게 한 것 같았다. 아이는 마차의 등을 기대고 야인 손을 모아 쥔 채 머리 위에서 하얗게 빛나는 꽃을 황홀한 듯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차가 길을 빠져나와 뉴브리지로 향하는 언덕길을 내려갈 때까지 한마디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저 멀리 노을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불타는 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흘러가는 환상을 보고 있었다. 개들이 짖어대고 사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얼굴로 창밖을 빤히 내다보는 시끌벅적한 뉴브리지의 작은 마을을 지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5km를 더 갔는데도 아이의 입은 열릴 줄을 몰랐다. 아이는 말을 잘하는 만큼이나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게 분명했다. 마침내 매슈가 용기 내어 아이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말을 던졌다. 꽤 지치고 배가 고픈가 보구나.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단다. 1.5km만 더 가면 되니까. 아이가 숨을 깊이 내쉬면서 공상에서 깨어나더니 별을 따라 머나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 같은 몽롱한 눈길로 매슈를 바라보았다. 여자아이가 속삭였다. 아, 아저씨, 우리가 지나온 저 하얀 꽃의 이름이 뭐죠? 매슈가 무슨 말인가 싶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로수길을 말하는 게로구나. 아주 예쁜 길이지. 예쁘다고요? 어머, 예쁘다는 말만으론 모자라요. 아름답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그런 말로는 한참 부족하다고요. 아, 그래요. 황홀하다. 황홀하다가 좋겠어요? 제가 더 멋지게 상상할 수 없었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이가 가슴에 한 손을 대며 말을 이었다. 아주 이상 야릇한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통증이었어요. 아저씨도 이렇게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글쎄다,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전 많이 있었어요. 고상하게 아름다운 걸 보면 늘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그냥 가로수길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런 이름은 아무런 뜻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기쁨의 하얀 길.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멋진 이름 같지 않아요? 전 장소나 사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새로운 이름을 지어 붙이고 그렇게 생각하곤 해요. 고아원에 있었던 헵지바 젠킨스라는 여자아이도 로잘리아드 비어라고 항상 상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길 가로수길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전 언제나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정말 1.5km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하나요? 전 기쁘면서도 섭섭해요. 오는 길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전 즐거운 일이 끝날 때면 늘 섭섭해요. 나중에 더 즐거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즐거운 일이 계속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전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면 기뻐요. 아시겠지만 전 한 번도 진짜 가정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다시 기분 좋은 통증이 밀려와요. 어머, 너무 아름다워요. 마차는 언덕마루를 넘어 달렸다. 길고 구불구불해서 마치 강처럼 보이는 연못이 눈 아래로 펼쳐졌다. 연못 중간에 다리가 하나 걸려 있고 다리께에서부터 연못 저 끝까지 누런 모래 언덕지대가 이어져 그 너머 지푸름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고 있었다. 연못이 갖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빛났다. 진노랑빛, 장밋빛, 오묘한 초록빛이 환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름 모를 야릇한 빛깔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 다리 위쪽 연못가에는 전나무와 단풍나무가 둘러서 있어 모두에 어른거리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기저기 서 있는 야생 자두나무는 마치 발꿈치를 들고 제 모습을 비춰보는 하얀 옷의 여자아이처럼 뚝에서 몸을 내밀고 있었다. 연못어기 늪에서는 개구리들의 애처롭고 정겨운 합창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비탈길 너머로 하얀 꽃이 만발한 사과밭 주변에 조그만 회색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날이 완전히 저물지 않았는데도 어느 창에선가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왔다. 매슈가 입을 열었다. 베리 연못이란다. 어머,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지어볼게요. 뭐라고 할까? 그래요. 반짝이는 호수가 좋겠어요. 네, 그 이름이 딱 어울려요. 짜릿한 느낌이 드는 걸 보면 알아요. 꼭 맞는 이름이 떠오를 때면 항상 이렇게 가슴이 짜릿해 오거든요. 아저씨는 어떨 때 가슴이 짜릿하세요? 매슈가 생각에 잠겼다. 글쎄다. 그래. 오이밭을 파헤치다가 징그럽게 생긴 하얀 벌레가 나올 때 그때 항상 그런 기분이 들더구나. 어머, 그런 기분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아저씨는 같다고 생각하세요? 벌레와 반짝이는 호수 사이에 공통점이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베리 연못이라고 부르나요? 아마 저기 저 집에 베리 씨가 살고 있어서일 게다. 다들 언덕 가수원집이라고 부르지. 저 집 뒤에 있는 우거진 관목숲만 없다면 여기서도 초록 지붕집이 보일 텐데. 하지만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가야 하니 800m쯤 더 가야겠구나. 베리 아저씨 댁엔 여자아이가 있나요? 너무 어리지 않고 제 또래 정도 되는 여자아이 말이에요. 11살쯤 된 딸이 하나 있지. 이름이 다이애나란다. 어쩜? 아이가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탄성을 질렀다.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난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것 같은데 제인이나 메리나 뭐 그런 점잖은 이름이 더 좋더라만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묵고 있는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지었다더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선생님이 가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어머, 지금 다리 위에 있잖아요.
전 눈을 꼭 감아야겠어요. 다리를 건너는 건 언제나 무서워요. 중간쯤 왔을 때 다리가 갑자기 잭나이프처럼 접히면서 그 사이에 끼어버릴지 모른다는 상상을 도무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눈을 감아버려요. 하지만 중간쯤 왔다 싶으면 꼭 눈을 뜨고 마는 거예요. 다리가 진짜로 접히는 모습을 놓치기 싫어서 말이에요. 무너지는 다리가 소리가 굉장하겠죠? 전 그렇게 큰 소리가 좋아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많다는 거 멋진 일 아닌가요? 휴, 다 건넜네요. 이제 뒤돌아볼래요. 잘 자요, 반짝이는 스님. 전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한테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꼭 잘 자란 인사를 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저 연못도 절 보고 웃는 것 같네요. 마차가 언덕을 올라가 모퉁이를 돌자 매슈가 말했다.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지붕집은 저기... 아, 말하지 마세요. 아이는 약간 치켜든 매슈의 팔을 붙잡고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질끈 감으며 숨가쁘게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맞힐 자신 있어요. 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차는 언덕마루에 멈춰서 있었다. 해가 넘어간 지 좀 되긴 했지만 부드러운 노을빛이 아직까지 남아 세상을 선명히 비추고 있었다. 금전앞빛 서쪽 하늘 위로 교회 뾰족탑이 거무스름하게 솟아 있었다. 아래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 길고 완만한 비탈길 주변으로 아담한 농장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채 여기저기 바쁘게 시선을 던졌다. 마침내 아이의 눈길이 멀리 왼쪽 편으로 길에서 한참 물러난 곳에가 멈췄다. 주변을 둘러싼 어스름한 숲 사이로 하얗게 핀 꽃들이 아련히 보였다. 맑디 맑은 남서쪽 하늘 위에 수정같이 아름다운 하얀 별이 길잡이처럼 약속의 등불인 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기예요. 그렇죠?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매슈가 기쁜 듯이 밤생 말의 등을 고삐로 찰싹 쳤다. 잘 맞췄다. 스펜서 부인이 말해줬나 보구나. 아니에요. 정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어느 집에나 다 들어마는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어떤 곳인지 도무지 짐작도 안 됐다고요. 하지만 저 집을 보는 순간 우리 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꿈만 같아요. 제 팔꿈치는 지금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르겠거든요. 끔찍한 기분이 잠깐씩 들 때마다 모든 게 꿈이면 어쩌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진짠가 아닌가 보려고 꼬집었던 거죠. 그러다 문득 이게 꿈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꾸짖지 않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집에까지 다 왔잖아요. 그러고는 기쁨에 겨운 듯 숨을 내쉬고는 다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매쉬는 불안했다. 이 집 없는 아이에게 그토록 바라던 집이 결국 내 집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마릴라라는 사실이 다행스러웠다. 마차가 린드 골짜기를 지나갔다.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긴 했어도 린드 부인이 밖이 잘 내다보이는 창에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차가 언덕을 올라 초록지붕집으로 이어진 기다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매슈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가까워 온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매슈가 걱정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 겪게 될 마릴라나 자신의 불편이 아니라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실망이었다. 아이의 눈에서 기뻐하는 빛이 사라질 생각을 하니 꼭 무언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듯 마음이 언짢았다. 마치 양이나 송아지나 죄 없는 작은 생명을 죽여야 할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두 사람이 뜰에 섰을 때 주위는 깜깜했고 포플러 잎들이 가볍게 살랑대는 소리를 냈다.
매슈가 아이를 안아서 땅에 내려주자 아이가 속삭였다. 나뭇잎들이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 다음 여자아이는 자신의 전 재산이 든 여행 가방을 꼭 쥐고 매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